이제 탄젠트 세타 값을 우리는 보통 얘기를 하지. 그지? 그런 것들 얘기하는데, 그러면 이제 방향까지 제시를 해야 되니까 학생들이 조금 부담스럽죠. 뜰 때. 그래서 보통은 이제 고등학교 과정까지는 크기만을 물어보는 경우가 많아요. 알겠죠? 그렇게 합니다. 자, 이거 종원이 선이 정률 태호 도연 지민. 걔도 이제 좀 쓰기 시작했다. 그러면 돼. 쓰기 시작하면 돼. 이제 손이 풀리기 시작하면 금방 이제 문제를 풀 수가 있을 거야. 지금은 좀 적응하는 시기다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잘 안 되는 사람들은. 알겠죠? 그리고 아직은 여러분들이 이제 잘 되는 사람들은 이미 이쪽 과정을 어느 정도 거쳤을 것 같고, 그리고 우리가 수학을 할 때 거의 다 기호로 하죠. 그죠? 중학교 때는 조금 덜 하겠지만 고등학교 가면은 특히 심해집니다. 거의 문자로 다 일반화 시켜서 뭔가를 표현을 하기 때문에. 물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등 물리 과정은 전부 다 문자를 숙지를 하고 그 문자 가지고 즉 기호가 되겠죠. 물리량의 기호. 물리량을 한글로 쓰기 시작하면은 이거 계산을 못 합니다. 그래서 물리량을 나타내는 기호, 단위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암기를 하셔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기호는 바뀔 수 있는 겁니다. 기호는 무슨 얘기냐면 물리량을 나타내는 기호는 정해진 게 아닙니다. 사실 정해진 게 아니지만 그 단원에서 특히 이걸로 많이 쓴답니다. 많이 쓴다. 알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로 쓰는 단위 기호들이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 시간 하면 이렇게 쓰고 질량은 이렇게 쓰고. 기본적으로 이게 왜 T를 쓰겠습니까? 영어로 타임이니까. 질량은 영어로 뭡니까? 매스입니다. 매스. 이거예요. 그러니까 M을 쓰는 거예요. 그죠? 얘들아, 그러면 거리는 영어로 뭐니? 간격 거리. 예전에 이렇게 물어보니까 어떤 학생이 거리는 스트리트 아닙니까? 그러던데. 그거는 1번가 2번가 그걸 얘기하는 거죠? 그죠? 그 스트리트 말고 거리는 디스턴스 디스턴스면 D로 시작하는 게 맞는데 왜 D로 잘 표현 안 해요? D로 하는 경우도 물론 있습니다. 그죠? 근데 보통 S로 많이 표현하잖아 우리가. 그죠? D는 이거는 미분기호하고 겹치기 때문에 잘 안 쓰는 거예요. 알겠어요? 뭐 그런 식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기호에 대한 이해도를 조금 올려주고 그리고 수식에다가 이걸 적용시킬 때 높이를 갖다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라간다. 이 거리를 뭘로 표현할까? 나는 그냥 S로 하고 싶어. S로 해도 상관없어요. 그죠? 높이니까 나는 H로 할래. 상관없다는 거죠. 알겠죠?
그런 것들을 자기만의 식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계속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서 주로 쓰는 기호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따라 쓰다 보면, 그죠? 그게 익숙해지면 독창성이 나오는 거예요. 독창성이. 아, 그럼 나는 이렇게 조금 해서, 이게 더 편한데? 그럼 그걸로 쓰면 되는 겁니다. 대신에 이제 답을 표현할 때만 정확하게 표현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자기가 쓴 기호는 반드시 제시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풀이 과정에서는. 남이 알아볼 수 있게, 뭐, H는 뭐다. S는 뭐다. 이런 식으로. 알겠죠? 단위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어요. 그건 이미 정해져 있는 겁니다. 세계 공통으로 딱 정해갖고 쓰는 거기 때문에 그걸 따라줘야 되는 겁니다. 단위는 숫자에 의미를 부여해 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숫자가 어떤 물리량을 나타내는지 알려주는 것이 바로 숫자다. 이제 단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먼저 여기 퀵 테스트 풀이부터 조금 해 드릴게요. 자, 1번에, 요거는 뭔 얘기입니까? 지면으로부터 높이 h인 곳에서 자유낙하를 시켰더니 t초 후에 땅에 딱 도착을 했대요. 그죠? 그리고 어디에서? 우리 지구에서. 그죠? 높이 h인 지점에서 딱 했더니 여기 딱 도착하네 보니까, t초가 걸려. t초. t초만 여기 딱 도착하네. 자, 근데 다른 행성에 갔어. 다른 행성에 뚝 갔더니 행성이 달라지니까 이게 당기는 힘이 다르겠죠. 그죠? 중력이 다를 겁니다. 그래서 자유낙하를 딱 시켜봤더니 같은 높이에서 딱 시켰어요. 다른 행성 가서 H에서 딱 했는데 여기 도착하는 거 보니까 시간이 2t 이렇게 걸린 거야. 더 느리게 떨어졌네? 그럼 느리게 떨어졌다는 것은 뭡니까? 힘을 받아서 속도가 변한 정도가, 자, 지구하고 다른 행성 중에 어디가 빠르게 변하는 겁니까? 딱 봐도 빨리 떨어지는, 이게 빠르게 떨어지는 거죠. 그 얘기는 힘을 많이 받는다는 뜻이에요. 그럼 여기는 얘보다 가속도가 적겠네.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자, 한번 봅시다. 자, 여기에서는 가속도, 자유낙하식이 높이 들어가고 시간 들어가는 게 뭐가 있습니까? h는 2분의 1 gt 제곱. 요거 하나 있죠? 맞나요? 그럼 여기에서도 똑같이 해보자는 거죠. 높이 h, 그 다음에 이 식은 지구에서나 다른 행성에 똑같다는 얘기예요. 2분의 1, 그 다음 요때는 이제 중력이 다르는데 이 물체의 질량은 똑같지만 중력이 다르다는 것은 g 값이 다른 거야. 이게 다르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시간이 여기에서는 2t초로 되더라. 그럼 이거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비교를 하는 거예요. 자, g는 여기서 g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t제곱분의 2h 뭐 이렇게 되겠죠. 자, 여기서 g-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요거 하니까 여기가 2t제곱이 되죠. 요거 약분하니까. 그죠? 2t제곱으로 이렇게 나눠주니까 2t제곱분의 h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럼 요거 비율이잖아. 요거 비율. 그지? 자, g 대 g-는 몇 대 몇입니까? 4 대 1 됩니까? 그죠? 문자들은 다 약분시키면 2 대 2분의 1이니까 4 대 1이죠? 그죠? 얘가 4배 크다는 얘기예요. 그럼 요거는 뭡니까? 4분의 1배라는 얘기예요. 4분의 1배. 아, 그래서 행성은 우리 지구의 중력 가속도의 4분의 1배구나. 4분의 1배.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G-로 하면 이렇게 G-는 이렇게 4분의 1씩. 우리
지구 중력가 속도가 얼마입니까? 9.8이죠. 그죠? 9.8에 4분의 1이면 얼마죠? 2. 얼마? 4,5야? 뭐 그 정도 되겠네. 그렇게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한번 봅시다. 2번. 자, 어떤 물체를 연직 위로 던졌더니 2초 후에 처음 속도의 3분의 1이 됐대요. 그럼 2초 동안 올라간 높이는 얼마냐? 이겁니다. 자, 이번 문제는 여기서 딱 처음 속도 V0로 집어 던졌습니다. 그죠? 그랬더니 2초가 딱 지났을 때, 뭐 여기쯤 간 거야. 여기쯤. 근데 위로 올라가고 있으니까 속도가 점점 어떻게 되겠어요? 빨라지겠니? 그대로겠니? 느려지겠니? 느려지겠죠, 당연히. 느려지는데 2초 지나니까 얼마나 느려졌느냐 봤더니 처음 요 속도에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더라. 아직 최고점에는 안 갔네. 그죠? 요렇게 뿅 올라가고 있는 거야. 그때 이 높이 h를 구하라는 거죠. 높이. 요 h. 이만큼을 뭐. 자, h를 구하는 식은 뭐가 있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죠. 그죠? 두 번째 식도 있고, 세 번째 식도 있고, 그죠? 자, 그런데 우리는, 뭘 구해야 되느냐면, 이 V0 값이 얼마인지는 알아야 이 h가 몇 미터인지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V0를 먼저 구해봅시다. V0. 자, 이거는 연직 상방으로 던진 거죠. 그죠? 연직 투상입니다. 그때 첫 번째 식은 어떻게 되냐면 V는 V0 마이너스 GT 이거죠? 그죠? 그러면 요 V가 어떤 V입니까? 요거잖아. 요만큼. 그죠? 요 시간 T를 알고 있기 때문에 자, V0를 구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나중 속도에다가 이게 나중 속도입니다. 이게 처음 속도예요. 요거. 자, 여기에다 집어넣어 봅시다. 3분의 1 V0 이퀄 V0 마이너스 GT 이거죠. 그러면 요거 9.8이고 요거 2초니까 V0를 구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요게 이제 여기로 넘어오고 얘는 여기로 보내버릴게요. 자, 그러면 3분의 1하고 1이니까 3분의 4죠. 이쪽은 3분의 4 V0. 그 다음에 넘어간 얘는 GT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V0는 이제 계산해보면 되겠죠? 4분의 3 곱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 중력가 속도가 9.8이네요. 9.8 곱하기 2 이렇게 계산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게 얼마입니까? 3 곱하기 4.9 정도 이렇게 되겠네요. 맞아? 일단 이렇게 놔둡시다. 뒤에 넣어가지고 계산이 단순해질 수도 있으니까 굳이 여기서 복잡하게 계산할 필요는 없죠. 자, 그러면 이제 높이 h 한번 구해봅시다. h는 자, 연직 상방 운동은 V0t 마이너스 2분의 1 gt 제곱 요거 쓰시면 되죠. 그 3분의 4 V0가 GT가 아니고 3분의 2 V0가 GT. 어떤 거? 그 3분의 4가 아니라 3분의 2. 3분의 2네. 뒤로 넘어가니까 마이너스네요. 오케이, 3분의 2. 오, 좋았어. 그러면 여기가 2. 그죠? 그럼 2학분 되니까 이렇게 되네. 오케이, 9.8. 그렇죠. 잘했어. 자, 그러면 여기에다 이제 그대로 넣어주시기만 하면 돼요. 그죠? 자, V0가 요 값이니까 9.8. 그 다음에 시간 2 마이너스 2분의 1 9.8 곱하기 2의 제곱 이렇게 되겠네. 그죠? 자, 그러면 날라가고 자, 9.8 앞으로 빼버립시다.
9.8 빼버리니까 2개 곱하면 6이죠. 여기가 2죠. 그러면 4를 곱하면 되네. 9.8 곱하기 4. 그죠? 9.8 곱하기 4는 얼마죠? 39.2m. 자, 식을 사용하는 거는 지금 이 식 사용했고 이 식 사용했어요. 그죠? 그리고 요게 나중 속도입니다. 요 자리에 들어간 거예요. 알겠죠? 정리를 잘 해주시고. 그리고 여러분들 이 9.8로 되어 있는 것들은 이렇게 수식을 사용하다 보면 계속 나오기 때문에 여기에서 굳이 다 계산하지 마시고 이렇게 늘려놨다가 공통되는 게 나오면 조금 빠르게 계산할 수 있게 해주시면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 한번 봅시다. 3번. 잠시만. 또 잘 들어가는지 봐야지. 자, 3번에 보시면은 이제 포물선 운동이죠. 포물선 운동. 자, 이쪽 방향으로 얼마나 던졌습니까? 이쪽 방향으로 처음에 9.8 m/s. 여기가 30도. 맞죠? 30도. 자, 이렇게 됐을 때 공기저항 무시하고 중력 가속도는 G는 9.8이다. 자, 지면 도달할 때 걸린 시간은 어떻게 되냐? 지면 도달 시간은 얘가 여기서 여기까지입니다. 그죠? 종원이는 여기까지 계산했던 것 같은데, 맞지? 자, 이걸 계산하기 위해서는 우리 뭘 이용한다고 했어요? 이 최고점이 H라고 하면 H 딱 요 지점까지 걸린 시간을 계산을 해서 2배를 해주면 된다고 그랬죠. 그죠? 그래서 지면 도달 시간은 최고점 도달 시간에 2배를 해줘야 돼요. 요거 빼먹으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일단 우리 최고점 도달 시간 요걸 이제 계산을 해보죠. 최고점이라고 하면 자, 이게 연직 상방 운동과 등속 직선 운동을 합해 놓은 꼴이잖아. 그죠? 그래서 올라가는 것만 생각을 하면 자, Y가 얼마냐 하면 0이 되는 시점이야. 알겠죠? 0. 요걸 이용을 하자는 거죠. 그리고 이제 처음 속도는 뭐가 되는 겁니까? 처음 속도는 요걸 생각하면 되겠죠. 요게 얼마입니까? 9.8 곱하기 사인 30도. 요게 되겠죠. 자, 요거는 9.8 곱하기 사인 30도입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 알죠? 자, 요 삼각형입니다. 요 직각삼각형. 요 직각삼각형에서 요 길이를 구해 주시면 되니까 요게 사인 값이죠. 사인 30도는 9.8분의 내가 알고자 하는 요 VY 값이 되어갑니다. V0, Y축. 자, 그러면은 이게 처음 속도입니다. 요게 V0의 Y. 이렇게. 그러면 요걸 이용을 해서 자, 이 식을 쓰면 되는 겁니다. 이 식. 자, V는 V0의 Y, 요거 Y입니다. Y축. 마이너스 GT. 요때 이제 T는 요게 0이 되면 요게 요렇게 들어가시면 되겠죠. 그러면 최고점의 시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이걸 이제 0 넣고 얘는 이걸 넣어야 되겠죠? 9.8 곱하기 사인 30도가 2분의 1입니다. 2분의 1 마이너스 9.8 그 다음에 이게 t h 이건 모르는 거죠. 자 그러면 넘어가서 9.8로 나누면 2분의 1만 남으니까 th가 2분의 1 0.5초죠. 그러면 지면 도달 시간 요것은 얘는 어떻게 되냐 하면 요게 2분의 1이니까 1초가 되겠죠. 1초. 그래서 답이 일단 1초가 되는 겁니다. 이걸 알면 4번 문제는 뭐 그냥 풀리죠. 4번은 이겁니다. 수평 도달 거리. 그죠? 요걸 R로 둔 겁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R은 V0의 X 성분에다가 이 TH를 곱해주면 되겠죠. 그죠? 그냥 VT인데, 이쪽 방향의 속도, 요게 V0X입니다. 요게 9.8에 대해서 코사인 30도. 요게 되겠죠. 요 길이, 요만큼. 자, 그걸 이제 넣어주시면 돼요. 자, 넣으면 9.8 곱하기 코사인 30도가 얼마입니까? 2분의 루트 3이야. 그지? 자, 그럴 수 있어. 자, 그 다음 곱하기 이 TH가 얼마예요? 요게 1초야. 그래서 여기 1 이렇게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요게 값이 4.9 루트 3 이렇게만 써주시면 되겠죠. 이게 답이 되겠죠. 여기 답이. 자, 됐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은 고3들이 물리 2를 할 때 내용들입니다. 알겠어요? 지금 하고 있는 과정은 고3들 중에서도 물리 2를 하는 사람들이 하는 내용이에요. 알겠어요? 중학교 내용이 아니란 얘기야. 그 얘기는 여러분들은 그냥 중학교 내신을 위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지? 이 정도를 계속, 접해주면서 나가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복습할 때도 여러분들이 이런 수식을 처음에 잘 적응이 안 되는 사람들은 똑같이 써보면서, 풀어보다 보면 그게 왜 이렇게 되는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문제를 저 수식을 이용을 해서 풀어보는 연습들을 꾸준히 조금 하셔야 됩니다. 자, 일단 숙제가 우리 숙제부터 한번 보고 갑시다. 답을 불러줄 테니까 풀어오신 사람들 체크해보고 자, 먼저 92페이지 부분부터 선생님이 불러줄 테니까 혹시 못 푼 문제들은 답을 체크해서 나중에 또 각자 풀어보셔야 됩니다. 오늘 선생님이 이걸 다 풀어줄 시간은 안 되니까, 그죠? 질문 받아서 나오는 문제들 중에 풀어주면 나머지 문제는 자기들이 충분히 풀 수 있다는 얘기야, 사실. 자, 92페이지 1번. 1번에 2번입니다. 92페이지입니다. 92페이지.
자, 1번에 2번. 2번에 50N. 3번에 4번. 4번에 3번. 5번에 2분의 1 m/s의 제곱입니다. 0.5라고 하셔도 되겠죠. 자, 0.5 m/s의 제곱. 자, 6번에 2번. 7번에 2번. 8번에는 1kg. 9번에 15 m/s의 제곱입니다. 15. 10번에 1번. 자, 11번에 7m. 2번. 11번에 2번. 11번에 2번. 12번에 1번. 13번에 서쪽으로 5N. 서쪽으로 5N. 14번에 3번. 15번에 1번. 16번에 2번. 17번에 5번. 18번에 6m/s의 제곱. 19번에 3번. 일단 앞에는 여기까지였고, 자, 그 다음에 저기 뒤로 가서 137페이지 있었죠? 137페이지. 요 수평으로 던진 물체 운동입니다. 자, 33번이 2번. 33번입니다. 34번에 3번. 35번에 2번. 36번에 4번. 됐어요? 그 다음에 또 뒤로 가서 140페이지 가보세요. 140페이지. 지금 이 숙제만 해서도 이런 문제는 그냥 푸는 겁니다. 자, 48페이지. 48번이죠. 140페이지 48번. 2초입니다. 49번에 4.9m. 50번에 19.6 루트 3이에요. 19.6 루트 3. 자, 51번은 9.8 루트 3. 그 다음에 52번에 14.7 m/s. 자, 일단 여기까지 됐어요. 자, 요거 확인하시고 질문을 합니다. 앞쪽부터 먼저 확인하세요. 92에서 95. 확인하고 번호를 부르세요. 그리고 3월부터는 3월 한 달만 할 교재가 있거든요. 그게 이제 원동과 만유인력 법칙이라고 하는 교재인데, 그거를 준비하세요. 카운터에 가서. 알겠죠? 그래서 그걸로 3월 달은 할 겁니다. 그리고 요 교재는 일단 버리시면 안 되고, 알겠죠? 뒀다가 선생님이 진도가 어느 정도 좀 여유가 생기면 그때 또 풀지 않았던 문제들, 그런 것들 좀 풀어줄 테니까 일단 놔두시고, 그리고 이걸로 우리가 수업했던 부분들은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질문. 3번은 정말 쉬운 3번, 9번, 15번? 15번. 자, 또 다른 사람들. 저 18번.
18번. 12번. 17번. 저 정도면 되나? 자, 일단 그러면 한번 보죠. 3번부터 한번 봅시다. 관성의 법칙 관계에 있는 것만 골라라 했는데, 관성이란 건 뭐라고 그랬어요? 현재 운동 상태를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 성향이라고 했죠. 성질. 선생님이 가만 서 있으면 이 성질을 유지하고 싶은 거야. 그죠? 내가 이쪽으로 가고 있으면 이 성질을 유지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우리가 자전거 타고 막 가다가, 그죠? 브레이크를 잡으면 어떻게 됩니까? 특히 앞바퀴 브레이크를 잡으면 어떻게 되죠? 넘어가려고 하죠? 그죠? 그런 것들이 전부 다 관성 때문에 나타난 거죠. 자동차가 가다가 브레이크를 딱 잡으면 바로 멈추지 못하죠? 미끌리죠? 관성 때문이에요. 그리고 기차가 가면은 더 그런 성향이 커지죠? 그래서 관성은 뭐하고 관계 있어요? 관성의 크기는 뭐가 관계 있다? 질량과 관계 있습니다. 질량. 알겠어요? 질량이 커질수록 멈추기 쉽다, 어렵다? 어렵다. 알겠어요?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관성이라는 건 그런 거다. 자, 그러면 관성에 얘가 뭐가 있느냐 하면, 그 담배재를 틀는 거, 담배를 여러분들이 안 펴봐가지고, 당연히 모르겠죠? 자, 제가 요만큼 붙어 있단 말이야. 근데 이걸 탁 이렇게 치면 이게 톡 떨어져. 왜 그러냐? 왜 그러냐? 둘이 담배대와 재는 현재 정지 상태입니다. 정지 상태인데 손가락으로 뭘 칩니까? 대를 치는 거죠. 그러면 이 부분은 아래로 내려가려고 할 거예요. 그죠? 근데 얘는 정지해 있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뚝 끊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떨어지는 거예요. 이런 게 뭐냐면 먼지를 트는 것과 동일한 겁니다. 먼지를 갖다가 우리가 탁 이렇게 틀죠. 그죠? 요 위에까지 딱 올라갔을 때 순간적으로 어떻게 된 겁니까? 옷이랑 먼지가 여기서 멈춰 있겠죠? 그죠? 멈춰 있는데 갑자기 옷만 빠르게 내려버리니까 먼지하고 옷이 분리되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요? 자, 삽으로 이렇게 흙을 퍼가지고 흙을 저쪽으로 탁 버리죠? 그죠? 그럴 때 삽까지 휙 던집니까? 그러진 않죠? 자, 삽하고 흙이 같이 가다가 삽은 멈췄습니다. 그런데 흙은 계속 날아가고 싶어 하는 거죠. 그러니까 분리가 돼서 날아가는 거예요. 그런 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에서는 커브길을 돌 때, 자, 커브길을 돌 때 차에 이렇게 있는데 사람이 여기 있잖아. 그지? 그럼 이렇게 슉 돌아서 여기 왔어요. 여기 왔는데 이 사람은 어떤 힘을 받죠? 이쪽으로 쏠림을 받죠? 이걸 우리는 뭐라고 알고 있죠? 원심력이라고 하죠? 원심력은 힘이라고 했어요? 아니라고 했어요? 아니라고 했죠? 왜 아니다? 얘의 무엇을 찾지 못한다? 반작용을 찾지 못한다. 그래서 힘이 아니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건 뭔데? 원심력은 도대체 뭔데? 이겁니다. 얘가 이 회전을 할 때 이 상태에서는 가고자 하는 방향이 이쪽입니다. 그죠? 이쪽 방향 운동하고 싶어 하는 거야. 그러면 얘의 관성은 이쪽으로 가려고 하는 관성이 있다는 거죠. 근데 차가 이쪽으로 틀어버렸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여전히 여기 있고 싶어 하는 거야. 그래서 이쪽으로 쏠림이 생기는 겁니다. 이게 관성이에요. 이걸 우리는
물리에서 과학자들이 나중에 또 수업하겠지만 비관성계에서는 물리법칙이 성립을 안 해가지고 이 원심력이라는 물리량을 도입을 해가지고 이렇게 표현을 한 거야. 힘처럼 표현했지만 힘이 아니다. 알겠죠? 이것도 관성입니다. 자, 노를 저으면 배가 앞으로 나간다. 이건 뭡니까? 노를 저으면 앞으로 나간다. 이거는 작용, 반작용이에요. 노가 물을 밀어내죠. 이쪽으로 밀어내면 물은 노를 앞쪽으로 밀겠죠. 그죠? 그래서 노가 이쪽으로 가면 배는 앞으로 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물이 노를 이쪽으로 밀기 때문에. 자, 대포를 쏘았을 때 대포가 뒤로 밀리는 거. 이것도 작용, 반작용입니다. 알겠죠? 동일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9번 한번 가보자. 9번. 자, 50N 장력이 걸리면 끊어지는 줄이 있대요. 그죠? 자, 근데 이 줄에 2kg의 물체를 매달아 가지고 끌어올린답니다. 위로 올리는 거예요. 자, 물체가 얻을 수 있는 최대 가속도는 얼마냐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줄이 이렇게 있고 여기 물체 2kg짜리 매달고 이쪽으로 끌어올립니다. 그죠? 근데 이 장력이 최대 얼마까지 걸릴 수 있느냐면 50N까지 걸릴 수 있습니다. 50N 딱 걸리면 이제 끊어지겠죠. 그죠? 자, 근데 얘는 아래쪽으로 어떤 힘을 받느냐면 중력을 받습니다. 중력이 얼마죠? 자, 20N만큼 작용하겠죠? 그죠? 그 중력 가속도가 10이죠? 자, 그러면 이 물체에 작용하는 R자 힘은 뭐냐 하면 R자 힘은 이쪽으로 최대치가 30N까지 걸릴 수 있다. 그 얘기가 되겠죠? 그죠? 그럼 가속도 A는 어떻게 구한다? 질량분의 R자 힘이에요. 이게 F가. 이게 R자 힘. 그래서 2분의 30.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15입니다. 자, 그 다음에 12번 가보죠. 자, 이거는 이제 자동차가 브레이크를 딱 밟는 순간에 바퀴 회전이 완전히 멈춘다. 자, 일단 무슨 마찰력이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까요? 바퀴가 멈추고 미끄러진다. 어떤 마찰력? 운동 마찰력이에요? 정지 마찰력이에요? 운동이죠. 그죠? 상대적 면에 이동이 생기면 운동이라고 생각하면 좋다고 했죠. 자, 그러면 이때 마찰 계수는 그냥 운동 마찰 계수 정도를 줬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중력 가속도 10이라고 했을 때 요걸 이제 계산을 한번 해보는 거죠. 그러면 지금 자동차가 이쪽으로 쭉 가고 있는데 브레이크를 딱 걸자마자 이쪽으로 힘이 작용한다고. 그지? 힘이 작용한다고. 그러면 이제 브레이크를 걸어 멈출 때까지 걸리는 시간은 얼마냐? 요거네요. 걸리는 시간. 자, 그러면은 속도를 구해봐야 되겠네요. 자, 얘가 이쪽으로 쭉 가고 있는데 이쪽으로 힘이 걸렸기 때문에 이 힘은 F는 마찰력입니다. 마찰력은 뮤 N이죠. 이 수직 항력인데 수평면이니까 mg만큼 이렇게 수직 항력이 걸릴 겁니다. 이게 수직 항력이에요. 그래서 뮤 mg입니다. 뮤 mg. 이렇게. 그죠? 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은 브레이크를 걸고 멈출 때까지 걸린 시간을 알고 싶은 거야. 여기서 브레이크를 딱 작용을 하면 여기 가서 이제 멈추는 거죠. 정지.
이 몇 초 걸렸을까? 몇 초? T초. 요거 묻고 싶은 거야. 그죠? 자, 그러면은 요거 어떻게 구하면 되는 겁니까? 보자. 여기서 V0가 나왔나? V0가 저 11번하고 연결되어 있으니까 11번에서 요 V0가 얼마라고 했어요? V0. 자, 11번 보세요. 11번. V0는 36km/h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 36km/h를 m/s로 굳힐 수 있어야 되겠죠? 자, 1시간은 3,600초입니다. 그 다음에 킬로미터는 36,000m예요. 그죠? 그러면 m/s로 고치니까 이거 얼마입니까? 10m/s네요. 자, 그러면 이제 물리량들을 찾았습니다. 뭘 찾았느냐 하면, 자, 요게 처음 속도, 나중 속도, 그 다음에 시간 t 이렇게 되니까 우리 운동 방정식에서 뭘 이용하면 되는 겁니까? V는 V0, 그 다음에 힘이 반대로 걸리기 때문에 마이너스 AT 요거 이용하면 되죠. 원래는 V는 V0 플러스 AT잖아. 그죠? 근데 힘 반대로 걸리고 있으니까 요렇게 잡아주면 되겠죠. 그죠? 그럼 요건 얼마예요? 얘는 이거니까 0. 얘는 얼만데? 이 10. 자, 그러면 우리 모르는 게 뭐예요? A죠. 이 A는 뭔데? F는 MA잖아. 그죠? 여기에서 걸리는 힘은 이 F밖에 없으니까 이 F가 MA와 같아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보니까 자, F는 이 값이고 자, 그러면 M 날리니까 A가 뭐란 뜻이에요? 뮤G란 뜻이네요. 아, 여기 A가 뮤G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뮤가 얼만데? 0.75. G가 얼만데? 10. 그래서 7.5 이렇게 되는 거죠. 아, 그래서 여기 7.5가 들어가면 되겠다. 곱하기 T. 그러면 T는 7.5분의 10 이렇게 되겠다. 그죠? 이거 계산하면 돼. 이거 계산하니까 1.3초 이렇게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 15번 가봅시다. 15번. 자, 15번에서는 자, 15번. 자, 물체가 두 개가 이렇게 줄로 연결되어 있어요. 줄로 연결되어 있어. 자, 요게 20kg, 20kg, 요게 100kg. 자, T1이 600N. 여기 T2 있죠? 여기 T2입니다. T2. 요거 모르겠다. 요거죠? 장력 T2가 얼마일까라고 했어요. 자, 지금 보니까, 문제를 보니까 수평면에서 이 두 개를 끈으로 해가지고 잡아당기고 있는데, 자, 일정한 가속도로 움직이고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일정한 가속도. 그럼 등가속도 운동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운동 마찰 계수가 0.25, 중력 가속도 10,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자, 얘를 하나의 물체로 보면 이게 뭐가 되는 겁니까? 물체계가 되는 거예요. 그 물체계에 작용하는 힘은 무엇이 있느냐 봤더니, 자, 요게 있고, 또 뭐가 있느냐? 마찰 계수가 있으니까 당연히 마찰력이 있겠죠.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야.
그죠? 이게 있다고. 그래서 이걸 통째로 이렇게 물체 개로 잡아버리면 굳이 이걸 이렇게 나눌 필요도 없어요. 알겠어요? 어떻게 봐도 된다? 120kg 짜리를 600N으로 잡아당기고 있는데 이렇게 봐도 되는 거야. 알겠니? 이렇게. 그러면 뭘 구할 수 있습니까? 가속도를 구할 수 있습니다. 가속도. 가속도는 어떻게 구해요? 자, 가속도 A는 M분의 F인데, 자, 이 M은 물체계의 전체 질량이고, 요 F는 물체계에 걸리는 전체 알짜 힘이에요. 알짜 힘.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식을 만약에 여기다 써본다라고 하면 전체니까 요 두 개 합한 120kg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 F는 뭐가 된다? 600N에서 뭘 빼야 되는 거예요? 마찰력 F를 빼야 되는 거야. 그죠? 맞나요? 그럼 이 F만 일단 구해봅시다. F. 자, 이 F 어떻게 구할 거예요? F는 뮤 mg죠. 수평면이니까 이 무게와 같은 겁니다. 자, 그러면 뮤가 얼마예요? 0.25. 그 다음에 질량이 120에 중력 가속도 10이죠. 120 곱하기 10이네요. 그럼 공 두 개니까 이게 25네. 25 곱하기 10이네요. 25 곱하기 10이 얼마니? 요게 50이고 5이니까 300이네요. 300. 그러면 여기 300을 빼니까 어떻게 되지? 120분의 300. 요게 얼마야? 25 나옵니까? 자, 일단 25 미터 퍼 세크의 제곱 요걸 찾았습니다. 2.5야? 2.5. 나 불러주는 대로 할 거야. 자, 2.5입니다. 2.5. 그러면 우리가 뭘 알고 싶으냐 하면 얘를 알고 싶은 거야. T2. T2라는 것은 이쪽 방향에 걸리는, 줄에 걸리는 장력이에요. 장력. 자, 그런데 물체 이 20kg짜리는 R자임이 얼마냐 하면 R자임은 이 가속도로 물체 두 개가 똑같이 빨라지고 있는 거니까 20kg에다가 이 2.5를 곱하면 이 물체의 R자 힘이 돼요. R자 힘. 자, F 20kg짜리 R자 힘은 얘랑 얘를 곱하면 되죠? 그죠? 자, 그런데 요 운동 법칙에서 보니까 T2가 더 크니까 여기로 가겠지. T2랑 F1을 빼야지만 얘 R자 힘이 되는 거잖아. 그죠? 그러면 T2 빼기 F1 이렇게 한 것이 되겠구나. 이걸 찾으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가속도 있잖아요. 이걸 여기 20kg에 곱하면 요게 나오죠. 자, 그러면 T2로 묶을게요. T2는 F 20kg짜리 플러스 F1이니까 20kg짜리는 20 곱하기 2.5. 그 다음에 플러스 F1은, 자, 이건 어떻게 구하면 되는 겁니까? 똑같죠? 뮤 mg. 뮤가 0.25. m이 20. 그 다음 10.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죠? 자, 그러면 25 곱하기 2니까 50이네요. 그죠? 50. 50 이렇게 적을게요. 요거 계산하시면 되겠죠. 그럼 여기도 50이 되겠네. 그죠? 그러니까 100이 되겠네. 100. 100N. 알겠습니까? 자, 정리를 해 두시고요. 결국은 이 힘을 구하기 위해서는
이 물체의 R자임을 이용을 해가지고 T2 빼기 F1 하면 이 물체의 R자임이 된다. 근데 그 R자임을 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속도를 알아야 된다. 가속도는 전체 가속도가 개별의 가속도와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잘 정리를 해 두시고. 자, 17번 문제죠. 17번 문제는 뭘 물어보는 거냐면, 요 사이에 걸리는 힘하고, 요 사이에 걸리는 힘의 비율을 물어보고 있죠? 그죠? 근데, 자, 요 사이에 걸리는 힘이라고 하는 것은 A가 B를 미는 힘이에요. A가 B를 미는 힘. 그 다음에 B가 A를 미는 힘. 그죠? 여기를 그냥 F1이라고 해볼게요. F1. 이 F1은 두 개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죠. 무슨 힘입니까? 작용, 반작용.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B, C 사이에 작용하는 힘은 B가 C를 미는 힘. 그 다음에 C가 B를 미는 힘. 이렇게 있을 거야. 근데 여기는 그냥 F2라고 해볼게. F2. 그죠? 그러면 이것도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예요. 그러면 결국 F1하고 F2의 비율을 물어보는 겁니다. 맞니? 자, 집중하시고. 자, 보세요. 그러면 요 F1은 어떤 식으로 구하면 될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여기에서 항상 방금 여기에서도 봤듯이 요 내부에 걸리는 힘들 알고 싶으면 뭐가 필요합니까? 이 각각의 물체 전체를 구성하는 구성이 되는 애들 있죠? 얘네들의 가속도를 알아야 돼요. 가속도를 알아야지만 질량만 곱하면 어떻게 된다? 그 물체에 걸리는 R자임이 되거든. 알겠어? 그 R자임을 가지고 저걸 푸셔야 돼요. 예를 들면 F1을 찾으려면 누구의 R자임을 알아야 돼요? FA의 A의 R자임을 안다라고 쳐볼게. 요 녀석의 R자임을 이렇게 해볼게요. FA. 여기 A의 R자임. 이렇게 봅시다. 그죠? 자, 이 A의 R자임을 이용을 하는 거야. 잘 봐. 자, FA가 되려면 어디에서 어디를 빼야 되겠니? 여기에 걸리는 힘은 이 힘과 이 힘이 있어요. 둘 중에 어떤 게 크겠어? 얘가 크겠죠. 그래서 단체로 이렇게 가겠죠. 맞아요? 그래서 F에서 뭘 빼라? F1을 빼라. 그러면 지금 F는 문제에서 나와준 이 기호고 요것만 이제 알면 되겠죠. 그죠? 그러면 F1을 요것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풀어주는 거예요. 얘도 마찬가지죠. F2를 알고 싶으면 C의 R자힘만 알면 됩니다. C. FC의 R자 힘이 뭐가 되느냐? 자, 여기에 걸리는 힘은 뭐밖에 없죠? 요거밖에 없죠? 그죠?
그럼 F2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 F1은 봐봐. F1은 F에서 뭘 빼? 이걸 빼. 아, 그러면 여기다 집어넣으면 이렇게 되네? 이거 찾으라는 얘기와 같은 거네? 그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가속도를 일단 찾아봅시다. 가속도. 가속도 어떻게 찾니? 가속도 어떻게 찾니? 이렇게 찾아요. 물체계 전체의 질량이 돼서 전체 R자임. 자, 이거 전체를 하나로 잡았을 때 힘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자, A는 자, 질량 전체가 얼마입니까? M1, M2, M3 다 더한 것 분의 힘은 F밖에 없죠. 자, 요거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은 요거 한번 계산해 볼까? F-FA. 자, F 하나 적어주고, FA는 뭐예요? FA는 A R자임이니까 A 질량에 이것만 곱해주면 되죠. 자, 곱해주면 이렇게 됩니다. M1, M2, M3 분의 M1F. 그죠? 자, 그러면 요거 그대로 해봅시다. 자, 계산해 볼게요. M1, M2, M3 더한 것 분의, 자, 여기에서는 F가 여기 각각이 다 곱해진 값이 있겠죠. 그 중에 M1 부분만 빼주면 이렇게 되겠네. M2, M3 하고 F. 맞아? 여기 돼? 요거 계산할 줄 알겠죠? 요 정도는.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FC는 어떻게 구하면 돼? 그냥 이 가속도에 얘만 곱하면 되죠. M3F 이렇게 됩니다. 요거랑 요것의 비율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에다 집어넣어 볼게요. 자, 요걸 먼저 집어넣으면 지금 요만큼은 다 똑같죠? 요만큼은 다 똑같죠? 요만큼. 비율이니까 여기는 날아가니까 1이죠. 남는 게 요렇게만 쓰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M2 플러스 M3 대 M3 이렇게 돼요. 일반화 시켜서 저렇게 표현을 한 것 뿐입니다. 그러면 저게 이제 문제가 난이도가 좀 높아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숫자로 넣으면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는 건데 문자로 넣으면 문자 자체가 단순해지지 않으니까 덩치가 커지면서 여러분들 보기에 불편해지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일반식으로 풀어내는 것들을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자, 멍하니 있으면 안 됩니다. 정리하셔야 돼요. 자기가 안 되는 것들은. 그리고 필기를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필기를 하지 않으면 집에 가서 복습할 수가 없어요. 물론 이제 영상 보고 하면 되겠지만 영상 믿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수업 시간에 계속 손을 놀려줘야 돼요. 자, 그 다음에 18번도 한번 보죠. 자, 가속도의 크기는 얼마가 되느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자, 이런 형태의 물체들은 기본적으로 무거운 쪽으로 내려갑니다. 그럼 얘는 반대로 올라가겠죠.
자, R자임이 존재하면 가속도가 붙습니다. 점점 빨리 내려가고 점점 빨리 올라갑니다. 그리고 각각의 속력도 동일합니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속력이 같다라는 것도 잘 알아두세요. 나중에 뒤에 가서 역학적 에너지 보존 같은 거 할 때 다 필요합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이거는 이제 이렇게 돼 있을 뿐이지 이거를 자, 선생님 이렇게 펴볼게요. 이게 4kg짜리, 이게 1kg짜리라고 가정을 하면 자, 이쪽으로 중력이 걸립니다. 이쪽으로도 중력이 걸려요. 그죠? 이쪽으로 걸리는 중력은 지금 중력 가속도가 10이니까 40N이 걸릴 거고 이쪽으로 걸리는 거는 10N이 걸릴 거예요. 그러면 이 얘기와 같은 겁니다. 이쪽으로 40N, 이쪽으로 10N. 이건 또 달리 말하면 결국 5kg짜리 하나에 이쪽으로 40N, 이쪽으로 10N 걸리는 것과 같다. 이 얘기와 같은 거야. 이거 풀 수 있잖아. 그죠? 이거 풀 수 있잖아. R자임이 얼만데 이쪽으로 30N. 그러면 A는 얼만데? A는 5kg에 대해서 30N. 그러니까 6m/s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이거를 갖다 이렇게 하는 거야. 그림을. 방향을 바꿔가지고. 똑같은 거란 겁니다. 그래서 중력이 아랫방향으로 서로 같은 방향으로 작용하지만 이건 고정도로에 의해서 방향만 바뀌어져 있는 상태라서 이것과 같고 이 힘과 이 힘은 서로 반대 방향이라는 걸 생각하고 큰 힘 방향으로 끌려가게 돼 있다. 근데 이 반대 방향의 힘만큼이 상쇄돼서 30N의 R자임으로 이쪽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우리는 전체 가속도가 이거고 이 전체 가속도는 각각 개별의 가속도가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 정리된 사람들은 그 뒤쪽에 우리 137페이지랑 이제 그 140페이지 거기에서 질문할 걸 하시면 돼요. 알겠죠? 번호 부르시면 됩니다. 확인하시고. 얘네들 속도 변화량 크기 이거 할 줄 아니? 아까 보니까 정렬이 잘 하던데. 질문, 요거는 선생님이, 요거를 풀어드릴게요, 그냥. 뭘 풀어드리냐면, 속도 변화량에 대한 문제, 요거를 좀 풀어드릴게요.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풀 수 있으니까. 자, 137페이지 35번부터 한번 보세요. 35번. 자, 137페이지 35번. 자, 이건 뭔 얘기냐면 높이 h인 지점에서 수평 방향으로 던졌습니다. 우리 30분에 끝나니 20분에 끝나니? 30분이죠. 오케이. 자, 이렇게 떨어질 때 지금 0.5초 동안 0.5초 0.5초 뭐 여기 어딘가 되겠죠. 그죠? 요때 속도 변화량이 어떻게 됩니까? 물어봤어요. 그럼 얘는 이제 이렇게 떨어지고 있을 거야. 이렇게. 여기에 이제 0.5초 딱 지났을 때입니다. 0.5초. 그러면 처음 속도가 어떻게 되냐면 속도 변화량입니다. 속도 변화량 크기. 자, 문제는 이게
직선상 운동이 아니에요. 직선상 운동이면 그냥 만약에 10만큼 가다가 이쪽으로 5만큼 갔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속도 변화량이 5죠? 5만큼 왼쪽으로 줄어든 거죠? 그죠? 뭐 그렇게 따지면 되는데 이건 평면이에요. 평면상. 그래서 자, 이쪽으로 처음 속도가 얼마죠? 7m/s예요. 7m/s. 이거는 이 지점에서도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한다는 얘기지. 그지? 안 변하는데, 자, 여기에서는 실제 이쪽 속도하고 이 속도가 합성이 돼가지고 이 비스듬한 속도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 비스듬한 속도가 이렇게 된다는 거지. 맞아요? 그러면 이게 0.5초 때의 V입니다. 이게 0.5초일 때. 그죠? 그러면 속도 변화량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 속도 변화량의 크기는 얘가 됩니다. 여기서 여기. 처음에서 나중이죠. 처음에서 나중 방향으로 화살표를 걷는 것이 이게 이 얘기입니다. 델타 V가 속도 변화량 크기입니다. 요거 델타 V. 요것이 나중에서 처음을 빼는 겁니다. 처음을 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처음은 뭐가 되느냐면 얘가 V0고, 그죠? 그 다음에 얘가 나중 속도가 되는 겁니다. V가 되는 겁니다. 여기에서. 그죠? 그래서 이거 삼각형법에서 어떻게 구하라고 했어요, 선생님이? 이 두 개 이렇게 화살표 시작 지점을 맞대어 놓고 처음에서 나중 방향으로 화살표 그으면 이게 델타 V가 된다고 했죠. 그죠? 그럼 이거 어떻게 구할 거냐? 요 화살표 크기. 요 화살표 크기가 요 녀석이잖아. 그죠? 이거 뭔데? 이쪽 방향으로는 자유낙하라고 했잖아요. 자유낙하. 자유낙하 운동에서 V가 어떻게 되지? GT 이렇게 되지. 그죠? 근데 이 T가 몇 초일 때? 0.5초일 때 빠르기를 구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게 지금 중력가 속도가 그냥 9.8이겠죠? 자, 얼마 없으니까 여기에 0.5 이렇게 돼요. 그럼 이게 얼마죠? 4.9잖아. 아, 그래서 이게 4.9란 얘기예요. 여기 4.9 m/s. 요만큼 변했다는 얘기죠. 알겠습니까? 이걸 잘 줄 알아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걸 이용한 것이 이제 36번도 요걸 이용한 겁니다. 36번은 뭡니까, 이거? 36번. 바로 밑에 문제. 36번은, P점이 있는데, 자, P점, 뭔지 모르겠는데, 여기 좀 P점이라고 하자. P점이라고 하자. 이때 X, Y야. X, Y. 이렇게 했을 때, 순간 속력이 얼마니? 자, 요게 얼마니? 이거야. 요게 얼마니? 그죠? 근데 이거 어떻게 구한다고 했습니까? 수평 속력하고 수직 속력의 합성을 해주면 되죠. 그죠? 피타고라스 해가지고 써주면 되죠. 이게 직각이니까. 그지? 자, 그래서 요것은 아까 크기가 얼마입니까? 7m/s고. 자, 얘는 얼마죠? 얘는? 아, 여기 초속도 V0로 하라고 그랬네. 요거 V0 이렇게 하고, 요거 문자로 뭡니까? 요거는. 요거 해주면 되죠. 그죠? 요거 T가 안 나와 있네. 그죠? 그럼 Y로 해가지고 넣어야 되겠구나. 여기 Y가 있으니까. 그러면 이 식 쓰면 되겠죠. 이 G, S는 V제곱 마이너스 V0의 제곱에서, 그죠? Y 방향은 자유낙하니까 자유낙하식은 이거 없죠? 그죠? 그리고 요거 S를 요 Y로 집어넣으면
표현이 되겠죠? 그러면 V제곱이 요겁니다. 요거. 요게 Y라고 하면 VY의 제곱. 요게 VY의 제곱은 2GY.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 요것은, 요 녀석은 루트의 V0의 제곱 플러스 VY의 제곱.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자, V0의 제곱 플러스 요게 들어가면 되죠. 2GY. 이렇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답이 저게 되는 거예요. 자, 됐니? 잘 정리를 해 두시고. 자, 그 다음에, 저기, 140페이지 52번 한번 가봅시다. 52번. (142페이지) 52번 가면, 자, 요렇게 되어 있는데 19.6 30 자 19.6m/s 요게 30도로 던졌습니다. 30도로. 자, 그러면은 1.5초 동안 속도 변화량이 어떻게 되느냐라고 물어봤는데, 자, 앞에서 계산하면 여기까지가 몇 초 걸려요? 최고점까지 몇 초 걸리죠? 1초 걸립니다. 1초. 앞쪽 문제에서 계산을 하면. 알겠어요? 그러면 지금 1.5초 동안의 속도 변화량 크기, 이거 물어봤기 때문에 이것도 뭡니까? 평면상하고 동일하겠죠? 이런 형태로 계산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처음은 요 빠르기입니다. 처음은. 자, 그림만 그리면 요게 19.6 이렇게 됐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5초면 여기 어딘가라는 얘기입니다. 2초가 되면 여기 떨어지니까. 자, 1초일 때는 얼마냐 하면 이쪽으로 되겠죠? 이게 이제 얼마냐면 여기 되겠죠, 그냥. V0 코사인 30도. 여기 되겠죠? V0. 그러면 19.6 곱하기 코사인 30. 여기 될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요거다. 그러면 이쪽에서 이렇게 될 겁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얘가 이만큼 떨어지죠? 그죠? 그러면 얘도 요렇게 떨어질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속도 변화량 크기는 여기서부터 처음에서 마지막에 여기니까 이쪽까지 이렇게 변한 양, 요 크기를 구하는 거예요. 요 크기. 자, 그러면은 우리는 이만큼, 그 다음에 여기서 이만큼을 구할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요거의 크기를 합해주면 답이 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구하겠노, 이거는? 이거. 저게 얼마예요? 이건 당연히 이 속력이잖아. 그죠? 이 속력이 얼만데? 9.8. 이거니까 2분의 1이니까 9.8이죠. 그죠? 여기 9.8이에요. 9.8. 이만큼. 그 다음에 이만큼은 뭐로 생각하면 됩니까? 자유낙하했을 때 Y승분 1.5초. 그러니까 0.5초죠. 0.5초 자유낙하했을 때. 그러면 4.9가 나올 거예요. 맞나요? 그리고 VY는 GT 자유낙하니까. 근데 이게 0.5초 제일 위에서 떨어지는 겁니다.
이게 4.9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얼마가 되는 겁니까? 두 개 합하니까 14.7 미터 퍼 세크 이렇게 되는 거죠. 크기만 구하면 이게 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여러분들 속도 변화량 크기가 곡선일 때는 평면상의 벡터 계산이기 때문에 반드시 벡터 그림을 그려가지고 푸셔야 돼요. 3 더하기 4는 7이 될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다라고 했어요. 그 얘기입니다. 벡터 계산은 꼭 반드시 저걸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잘 안 되는 사람들은 우리 교재, 이 교재 제일 앞쪽에 벡터에 대한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계산이. 그걸 가지고 연습을 하셔야 돼요. 복습을. 이거는 여기에서만 나오고 끝이 아니에요. 전자기학 가든 파동이 되든 전부 다 계속 이 역학 갖고 풀어나가기 때문에 요걸 제대로 복습을 해 두셔야 됩니다. 특히 선생님이 여러분한테 제일 강조하는 것은 물리2 과정에 대한 내용들은 벡터 이거를 못하면 안 됩니다. 선생님 벡터가 직선상에서 운동은 스칼라 여러분들이 늘 하던 계산하고 별반 차이 없다라고 했잖아. 그지? 근데 2차원부터는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그 2차원 평면 정도까지는 우리가 고등학교 난이도 높은 거에서 항상 접하기 때문에 하셔야 된다라고 했어요. 알겠죠? 그걸 열심히 해두세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 교재 새로 받으셔야 돼요. 알겠죠? 사셔야 됩니다. 어떤 거? 지금 받아도 돼요? 지금 왔을 거예요. 그러면 받아도 될 겁니다. 책 제목이 책 제목은 원운동과 만유인력 법칙입니다. 요거예요.